I expect to see Korea being one of the world leaders. 세계 최초 블록체인 서바이벌 블록 배틀 Who's the next 사토시.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 블록체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위대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총 20개의 본선 진출팀 가운데 프로젝트 PT 심사로 탑 10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탑 10은 총 2번의 배틀을 거쳐 탑 5로 선정되고 블록 배틀 탑 5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또 상위 입상 5개 팀과 함께 100억 원의 투자 유치기 위해 글로벌 펀드 연결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블록 배틀 심사위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사위원장의 한국 블록체인 협회 전하진 자율규제 위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기술들이 빨리 적용이 돼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흡이 코리아 디렉터 엘레나 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이 코리아 거래소 운영본부실장 강채원입니다. 호흡이 그룹은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한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디지털 자산의 금융허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힐스톤 파트너스의 황나열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힐스톤 파트너스의 황나열입니다. 저희 힐스톤 파트너스는 해외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크립토 펀드를 조성을 해서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들 준비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셨을 텐데 이게 진짜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비코의 김성아 상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비코의 김성아입니다. 네오 글로벌 캐피털 파트너 토니 군님 모셨습니다. Hello everyone, it's Tony from New Global Capital. 먼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전하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건지를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젝트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까 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있어서 과연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차후에 실제 유저 어답션에 대한 플래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실제 프로젝트가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프로젝트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구현할 기술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얼마나 충실을 하고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포지셔닝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을 블록체인 그 기술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에 얼마나 잘 녹여냈는지를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토니 군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Yes, for the judging criteria, we are looking at there are four words we call BFTV. You can remember as boyfriend on TV. So B means for business. We are looking at business strategy, market entry, competitive advantage as every other business. F means fit. How these startups fit into our ecosystem. We have almost 100 plus companies, right? How they can fit into the ecosystem. And T means for team. What's the unique resources the team has? And the last one, which is less important today, but still very important, is the valuation. Whether they have the right price for investors to come in. So that's what we call BFTV valuation.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블록 배틀의 진정한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프로젝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18살, 저도 18살, 저는 지금 24살입니다. 용역대 재학 중인 3학년 이동순이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직원이었죠. 이영으로 해요. 我是 CEO 오스카. 처음부터 저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블록체인을 만들길 원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곳에 나왔고 인큐베이팅도 해주고 멘토링도 한다고 하면서 저희 플랫폼을 또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를 떠나서 당장 저희 부모님 그거 뭐 정상적인 사업이냐 이런 질문 하셔서 부모님은 가상화폐 이런 거 아예 모르시기 때문에 의구심이 일단 많은 거죠. 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아예 들어가라. 이거는 이제 거품이다. 마약 파러 가자. 뭐 무기 파러 가자. 무기 거래하는데 거기 뭐 고용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적은 월급인데 돈이 없으니까 뭐 한 달 못 주고 두 달 못 주고 그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블록체인이 아니면 뭐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팀보다도 좀 간절함이 있어요. 팀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거니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쓰는 게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목표잖아요. 찌리니까 우승하는 아무래도 우승이죠. 또 우승해야죠. 돈 우승입니다. 큰 변함이 없어요. 개발자들이나 서비스 업체에서 블록체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할 때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컨트랙트 코드를 받게 되면 테스트 케이스들을 가지고 컨트랙트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없는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커버되지 않은 컨트랙트 기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그 기능들을 모두 테스트를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췌된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문제점들을 리뷰를 해서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배틀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열심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최대한 쉽고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 팀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프로젝트를 3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3분 PT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거고요. 심사위원들은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심사위원의 버튼을 선택을 받은 팀은 생존, 심사위원 5명 이상의 선택을 받은 팀은 탑10에 우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만약 5개 이상을 선택받은 팀이 10개 이상이거나 부족하다면 심사위원들의 보충 회의를 통해서 최종 탑10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PT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첫 번째라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남들의 보다 이제 비교될 게 없으니까 발표한 당시에는 뭐 하고 나서 창피할 수 있는데 뭐 그건 그때 일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산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올라온 하이퍼서트 팀장 및 개발을 담당하는 강성운이라고 합니다. 다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성훈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고요. 이장이도 어릴 때부터 이제 코딩 대회에 나갔고 대단히 우수하고 1호도 뛰어난데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햇빛 알레르기. 햇빛을 하면 안 돼요. 자외선은 일체 다 하면 안 돼서 다 가리고 살아야 돼요. 뭐 남들 봤을 땐 컨셉인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준비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 발휘를 잘해서 좋은 결과 얻어가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겠죠? 제가 잘 못 믿어서. PT 준비할 때 우리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PT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따로 솔직히 말해서 뭘 등수 같은 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배움 쪽으로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가진 대로 가진 걸 최대한 많이 퍼부어서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남들 걸 최대한 많이 배워서 저희 쪽 실력을 좀 더 늘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아자 하이퍼서트. 굳이 이걸 해야 돼요. 그냥 먼저 저희는 저희가 지금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은 증명서 발급 및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 있는데 현 증명서 발급 체계 같은 경우에는 위조 및 변조가 생각외로 쉽고 그리고 이미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검증이 조금 번거롭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증명서 위변조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2017년 탄자니아에서는 학력 위조로 임용된 1만여 명의 공무원이 현재 학력 위조로 임용된 1만여 명의 공무원이 파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 또한 신모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이 뉴스의 일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2016년 독일 법무부 학력 위조 관련된 사건이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학력 위조에 대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었는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달리 채널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허가된 참가자들만 트랜잭션을 요청할 수 있고 커밋된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은 불변성을 제공해 주어 무결성을 보장해주기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는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저희들이 작동하는 간단한 동작 방법을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회원이 해당 기관의 자격증 및
증명서를 요청하게 되면 증명서 발급과 동시에 해당 증명서의 인증 데이터, 대표적으로 해시값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 하이퍼서트에 보내게 되고, 하이퍼서트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공유 원장에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저장한 데이터로 이제 증여부 파악이나 이제 그런 데 사용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무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HCC 하이퍼서트 코인을 상장할 예정인데, 만약에 저희와 제휴받은 가게나 그런 곳에서 해당 학생이 HCC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일정량의 페이백과 이제 학교의 기부금의 형태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증명서나 그런 걸 이제 전자상에서 발급받을 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이제 거래를 활성화해서 저희 HCC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앞서긴 했었어요. 이제 다 개발자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다른 팀들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전부 다. 그게 지금 다 얻어갈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께서는 자유롭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이퍼서트 체인 백서랑 PT를 들어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증명서 원본을 이 체인에 올릴 때 위변조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일단 원본을 올린 데보단 이제 인증 데이터, 그러니까 증명서의 해시값이나 이제 그런 걸 떠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서 직접 받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제 도중에 이제 이 값을 바꿔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쪽에 문제가 없지 않은 이상 아마 저희한테 있는 데이터에 아마 위변조의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체인 안에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위변조 가능성이 적겠지만, 우선 원본 자체를 체인에 올릴 때 그거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가된 참가자들만, 그러니까 아마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 기술 사용의 필요성을 지금으로는 못 느끼겠어요. PT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백서에 제가 보니까 HCC의 코인을 1,000원으로 정했다는 문장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혹시 1,000원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처음에 지정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끼리 저희 학교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대체로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처음에는 기준 잡기 쉽기 위해서 1,000원으로 잡았었습니다. 다들 대학생분들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좀 캠퍼스에서 나온 프로젝트 같다라는 좀 기분이 들었고요. 근데 페이스북 창업자도 사실 캠퍼스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충분히 계속 가신다는 포텐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프네요.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TV쇼라고. 그래도 좀 준비한 거를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서트 팀의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심사위원들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법무부 무결성을 보장해주기에 저는 기존 방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좀 캠퍼스에서 나온 프로젝트 같다라는 좀 기분이 들었고요. 하나, 둘, 셋. 당연히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얻은 건 많은 것 같아요. 피드백을 이렇게 받기도 힘드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전 세계 증명서를 어떻게 다 우리 하이퍼서트로 끌고 들어올 거냐 정도의 수준으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체인지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Well, to be honest, at first we thought the time is a little bit constrained, but we have to digest our strategies given whatever the rules are. So I think we're confident that we're able to get our message clearly across within the 3 minutes of time. We are ready and we're prepared. We respect the rules.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 So how do you feel now? Wow. Wow. So we are ChansChain. ChansChain is a Canadian technology company that develops ChansChain decentralized application. We participate in many competitions and we won awards across the world already. We definitely want to get introduced to the Korean people. So that's our main takeaways that we're expecting. Hi, my name is Anna Wan. I'm the CEO of ChansChain. 안녕하세요. I'm Christian Dominic, Vice President of Sales and Marketing. ChansChain is a Canadian technology company that develops ChansChain decentralized application, which is a social networking and trading platform for virtual resource. Can I ask you a question? Sure. Have you ever done a favor for a friend, like picking up their child from school because you were late working at work or stuck in traffic? Yeah, many times. Well, that's a virtual asset that you're not using. It's time that you spend, and that's value. Okay. Can you think of something else that would have value? So I think maybe the home I own is the physical asset that I own, but living space inside of the home can be a virtual asset. That is, I think a company called Airbnb did something with it and created value for their users and for the company. Right, but I think that's exactly the reason we believe there's a huge demand for ChansChain because, you know, Airbnb only allows value created from vacant living space. But there are thousands, hundreds of other favors we're now doing for our friends can be a virtual resource, right? Yes, there's a lot of virtual resources. And the first thing that we did is we wanted to quantify them. So now that they're quantified, we have a marketplace to trade them where you can make money, you can save time, and you can also interact and have a social network to create new friends and new valuable experiences. Right. Looking at the infrastructure behind our platform, we have 3 layers of blockchain that are interdependent, and we have 4 types of smart contract. More importantly, for the marketing and for the user side, we have a rewarding system in place and embedded. This system allows users to get reward while they interact, so you get more users that are readily coming to the platform, engaging in it, and retained user. For the user's perspective, every market, and hopefully here in Korea as well, people get the chance to have more fun, more income, and also make new friends. If we go deeper into the technology, we have a very capable team in Canada that developed this platform that is online and working right now. And it's developed with a blockchain backend that is with a mezzanine service layer connected to the GUI user-friendly interface. The service layer is very special because it allows fast, secure, and cost-effective transactions. In the marketing side, we have a strategy to work with the local communities. We're focusing on North America and Asia market. That's why we're here in Korea. And we have very capable marketing and operations team that are leveraging those community to make global nodes and have synergies. We know the competitive landscape. We know what players' strengths and weaknesses are. We think we have a very big competitive advantage when it comes to the flexibility of the platform. Users can do and create their own community and their own chance. The potential to have personal development, make money, and have fun doing it. We definitely want to get introduced to the Korean people, so that's our main takeaways that we're expecting. I think it's a really typical question, which is I'm going to ask is, so why do you need a blockchain for doing this? Aside from crypto, I mean, you can incentivize users. I understand that part. Anything else, any other reasons you want to use blockchain? The main problem we're trying to solve is the virtual resource people have accumulated across time due to a vast digital and online presence. And the problem with the traditional way of doing this, there are 3 main problems. The first is the cost. It takes time and very costly for people to build up the trust
between strangers. The second issue is the trust. How are you able to maintain the trust with a stranger? Now, the third problem is the intangibility, because virtual resource, as the example we gave, it could be time, it could be your experience, your contacts, or living space. It's very hard for the traditional way to trace the direction and trade the place of this virtual resource. Why blockchain in particular? Given the nature of blockchain, first of all, any information on blockchain is amendable. You could not change anything once the information is there. That's why we have to use blockchain to solve the problems that hinders us from monetize the virtual assets we have. Airbnb is doing that anyway, right? And you're saying that Airbnb is not allowing you to track all these strangers? I think they are doing fine. They're doing a reference system, which is different, but the services in Airbnb there's more value in a medium-term transaction than maybe picking up someone's kid or bringing a letter or doing a small favor. So, well, it seems like participation of us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s to success. But the thing is, it's not reverse ICO. So, do you have any plans for, how are you gonna attract actual users to use the platform? As we mentioned, we have a Turo marketing plan. We have an objective of clear user. We're aiming 350,000 users, and we're focusing on North American and Asian market by interacting with events, with communities, and also getting feedback from the users. And we have other types of marketing activity that are coming. If you know any K-pop stars or bloggers in Korea, we might want to talk to them. We have various marketing strategy to attain our goal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질의응답이 끝났고요. 이제 심사위원들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Something with it and created value for their users and for the company. Right, but I think that's exactly the reason we believe there's. Do you have any plans for how are you gonna attract actual users? New word virtual asset, because I never heard about it before. 하나, 둘, 셋. 네, 총 2명의 심사위원이 버튼을 눌러 주셨습니다. We have some maybe some message we didn't really get across very clearly. We would wish if we could have more time or a second chance. 네, 세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블록체인 기반 O2O 플랫폼 모아 플랫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네,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송곳 같은 질문들도 많이 하셔서 네. 저희도 많이 긴장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분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좀 이렇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잘하는 팀이다 못하는 팀이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 플랫폼에 대해서를 꼭 다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오토 서비스에서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토 서비스는 간단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토 서비스 시장 규모는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2018년 국내 오토 시장 규모는 321조 원에 달하며 2020년에는 약 1,081조 원의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시장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대형 O2O 서비스 업체들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바로 고도의 중앙, 집중화된 구조,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정산 시스템, 마지막으로
높은 중개 수수료입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앱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업체들마다 퍼센트율과 광고 비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합산했었을 때 평균 15%에서 16%의 커미션을 공급자에게 건당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 공급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모아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급자와 소비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오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탈중앙화 오토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중개인이 완전히 배제된 탈중앙화 P2P 거래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신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은 중개 수수료를 제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즉 확장성과 실시간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긴 고민 끝에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로드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모아 플랫폼 메인넷을 이제 개발 완성이 되고요. 7년 전부터 이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국내에 35,000개 이상의 가맹점과 13,000명 이상의 라이더, 그리고 하루에 6만 건 이상의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환경적으로 알맞는 적합한 아시아권 쪽에 있는 업체들과 SPC 설립 등 긍정적으로 많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아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조금 해외 출장이 좀 잦아서 조금 시차가 좀 아예 안 맞는 나라도 얼마 전에 갔다 왔었고 계속 요즘 미팅 중이어서 컨디션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앞으로 더욱더 좀 더 관리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더욱더. 아까 뭐 수수료가 0%가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탈중앙화됐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약에 그 배달의 민족이 이 경쟁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럼 우리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뭐 10몇 프로라는 수수료를 3% 2% 내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형으로 된 서비스들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증상이 좀 있는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시스템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걸로 블록체인으로 다 분산화하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한 것이죠. 모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지금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굳이 체인 쪽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왜 굳이 지금 체인 쪽으로 넘어와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고. 이제 오프라인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로 진출하려고 했었고 서버 방식의 시스템보다 지금 블록체인이 더 가격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프라이빗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퍼블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부담하는 비용.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원래 기본적으로 철학 자체가 지금 중앙화 시스템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비용이 지금 그 중간 미들맨들한테 전가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존 같은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들이 모든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들이 모든 정보를 독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룰에 따라서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이 가맹점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의 혜택을 위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적립 시스템을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건 모아가 독점을 했을 때 경우의 얘기고요. 동일한 서비스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은 거기서 경쟁 안 하실 거예요? 동일한 서비스라면 똑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개인 대 가맹점들을 묶는 서비스들이 어떤 선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가맹점들이나 유저들이나 이 부분에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경쟁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유리한 것들을 제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게 지금 오토 비즈니스예요. 그 업체들이 중개수를 낮추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뭐 낮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더 경쟁력 있는 이 중개수들만 없는 게 없게 그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추가 답변을 너무 열받지 마. 추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을 만들고 나서 노드를 퍼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35,000개 가맹점을 확보했고요. 각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노드 확보가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전파하시는 데 좀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노드들을 분산을 시켜서 비용을 감축시켜 가지고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코인 발행까지를 하면서 심지어 또 메인넷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는 그 취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아까 대답을 하시기를 분산 서버 주강 서버 방식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나 고비용이고 우리는 뭐 35,000개의 노드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싸다라는 걸로 아까 답을 하셔서 제가 계속 그게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 백서에도 나와 있고 방금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그럼 경쟁사로서 팬텀이랑은 어떻게 비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가장 이제 강점으로 이제 내세우는 것들은 오프라인 이제 기반이 된 어떻게 보면 전국에 한 300개 정도의 지사가 있고 라이더들이 13,000명 있으면서 그런 저희 인프라를 활용해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빠르게 저희가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게 저희의 강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저희가 준비를 못했던 질문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계신지, 뭐 프라이빗 세일이 끝난 건지 등등 뭐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 네, 저희는 이미 지금 홍콩 IDCM이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7월 30일 날 이미 상장이 된 상태고 지금은 저희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건 내년 상반기에 저희 메인넷 출시와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의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모아팀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가는 심사위원들은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경쟁사로서 팬텀이랑은 어떻게 비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중앙화 시스템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플렉서블하게 그 가격 변동이 일어날 텐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명의 심사위원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탑10에 갈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저는 다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뭐 이렇게 자신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저는 저희가 좋은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랬는데 최소 5개 이상은 들어올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大家好，我是来自 Learning Chain 的甘华丹。
你好，你会说汉语吗？会。 네, 한국말줄 조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조금만 할 수 예,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문제는 이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분이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인턴 직원이시래요, 그죠? 大家好，我是来自LandChain 的韩国市场运营，我叫甘华丹，今年23岁， 그렇습니다. 또 멀리서 블록체인 배틀에 도전하게 됐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죠. 떨리죠? 예, 자신 있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분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턴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있지 않으세요? 有，当然是有的，但是负担感也会成为我更加努力为这次准备的动力。大家好，我是来自 LandChain 的华丹。今天我对我们公司的介绍将分为4部分来进行。首先讲到传统理财的话，我们传统理财的方式主要有银行储蓄和 P2P 等，但是众所周知，银行储蓄的利率非常的低，而且随着通货膨胀，我们的投资者，他的长期的大金额的投资其实是不适合的。那么 P2P 投资的话呢，虽然有高收益，但同时伴随的是高风险。据我所知，近年来在中国有非常多的 P2P 投资平台携着投资人的款项跑路的事情。那么接下来我将讲区块链新型理财方式的优势。以个人投资者为例，那么个人投资者在看好某一个数字货币并对其投资的时候，作为长期的保有者，在现在的市场上缺少对于这种数字货币能够进行给予理财的金融产品。那么我们再从借款这个方面来讲的话，对于投资机构来说，一些 token fund， 他们投资了一些项目，但是现在处于熊市阶段，他们可能从项目方那边得到的 token， 并不愿意在很低的价格出售。同时，他们又希望能够投资一些新型的看好的项目，那么这个时候就面临资金周转不足的问题。那么对于个人投资者来说，在他们需要用于个人生活资金周转的时候，可能需要把手中所持有的数字货币以现金的形式来获得。那么这个时候，他们就可以通过把手中持有的数字货币作为抵押，来介入像 USDT 这样的 stable coin。这个时候，基于这2种需求 ，LandChain 应运而生。我们具有专业的团队，我们的专业团队中，我们的创始人兼 CEO 曾经是我们中国的工信宝的创始人之一，而且我们的 CTO 是曾经中国的支付宝的高级工程师，在技术方面能够给予我们专业而全面的支持。我们公司的优点，第一点，是智能合约。用户所有的借贷流程在我们平台上都是通过智能合约来完成的。第2点是多语言平台。第3点是和同类型的竞争商品相比，我们也具有非常明显的优势。那第4点就是对我们公司的投资机关，他们能为我们带来丰富的资源优势。我们公司希望能够作为数字资产银行，以韩国市场为起点，开启我们的全球市场。谢谢大家。在讲的时候，面对这么多专业的评审，其实非常的紧张。但是好在把准备的 PT 已经完整的表达出来了，所以没有遗憾。首先很遗憾，你们的 CEO 和那个团队不能过来。然后我想问一下，金融这边的话，就不管韩国还是中国，规则是很严的嘛。
你们是怎么来解决这个问题的？在中国市场，事实上，数字货币是作为商品这样的存在。目前的法律监管比较严格，但是我们 LandChain 已经在中国、香港、欧洲等地申请牌照。我们也相信，在未来会有更多的国家出台更多的政策，给予数字货币更大的发展空间。 그 LV 코인 홀더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에 그런 수수료 결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베네핏이 없어지는데 물론 뭐 다른 VIP 멤버십이나 바이백 조건들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5년 뒤에는 뭔가 그 LV 코인 홀더들에 대한 어트랙션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因为我们的平台做的不仅仅是抵押借贷，只是说现在集中的这一块，未来我们还会做投资、融资以及保险等业务。那么随着这些业务的新兴发展 ，LV Coin 也会有它使用的地方。还有我们的公司也从昨天开始上了第一个交易所，那之后也会上更多的交易所。 那么随着之后的发展，或许我们的 coin 会成为下一个比特币，也不一定。 지금 우리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코인을 가지고 이걸 처분하고 싶지 않은데 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겠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생태계 안에서 이런 모델들은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이것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겁나네요. 지금 안 누를까 봐. 좋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有银行储蓄和 P2P 等长期的保有者，他们可能从项目方那边得到的 token。 不管韩国还是中国，就规则是很严的嘛。 뭔가 그 LV 코인 홀더들에 대한 어트랙션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심사위원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무려 6팀이 무려 심사위원 6분이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예, 안 누르신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다른 생각을 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다른 분들이 누르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눌렀고요. 그리고 사전 심사에서 일단 1위를 했고 백서사항으로라든지 뭐 너무 탄탄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기간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네.当然，从票数上来说是为我们公司高兴的，但是看到是因为我的原因，可能就是没有失去了这一票，所以这也会成为我之后更努力学习的动力。 우승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 트래블 디네이션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팀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들께서 이제는 좀 여유를 찾으셨나 봐요. 박수를 처음으로 입장 때 쳐주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트래블 디네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블록버스터의 서성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발표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네, 근데 심장이 왜 이렇게 뜨죠? 아까까지 아니랬는데. 자, 긴장을 푸시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분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일단 되게 묘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좀 설레었고 좀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룹 투어에서 지금의 개인 자유여행, 그리고 지금 다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맞습니다. 네,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SNS 발달 등으로 여행사들의 MD들이 제공하는 그 정보성 컨텐츠들 그리고 그냥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의 경험성 컨텐츠들로 어느 정도 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충분할까요? 이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여행사의 MD들이 한 수백 수천 명으로 자아분열을 일으키면 됩니다. 또는 그 여행 후기를 하는 여행자들이 한 수십 개의 언어를 미리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만큼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야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지금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서비스는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눈앞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타났죠. 지난 2년 동안 가장 블록체인 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스팀잇이 뭘 하고 있습니까?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토큰으로 보상을 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컨텐츠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트래블디네이션은 바로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여행 산업에 기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저희가 발행하는 토큰으로 보상을 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토큰을 받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받은 토큰의 가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토큰을 얻기 위해서 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구성원들이 이익 방향이 일치함으로써 이 서비스, 저희 서비스는 계속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핵심을 여행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접목을 하였고 여행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스팀에는 없지만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 트래블디네이션은 블록체인, 여행 커뮤니티 및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기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양의 양질의 컨텐츠를 그리고 잘 번역된 여행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보상합니다. 어떻게? 블록체인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누구를 돕는다?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현지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할까 좀 두려움 반, 기대 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Q&A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인넷을 EOS 기반을 채택을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EOS를 기반으로 이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처음에는 메인넷을 직접 만들어 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됐었고 그 뒤로는 저희가 스팀을 벤치마킹 했었기 때문에 스팀이라는 블록체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저희만의 토큰 이코노미를 하기에는 좀 너무 종속적이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외를 했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속도가 일단 다 아시겠지만 속도가 너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이체 정도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야 되는 거에 수수료를 내는 방식은 사용자들이 충분히 감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처럼 이제 서비스를 올리는 정도가 되려면은 사용자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수수료를 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수수료가 없는 플랫폼을 채택하게 된 게 이제 EO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모두가 다 이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가지고 다 이득을 보는 구조인가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토큰을 발행하는데 그 발행되는 토큰이 누구의 포인트를 가져온다거나 누구한테 빌려서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또 광고를 유치해야지만 그 돈을 저희가 화폐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토큰을 발행해서 그 토큰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끼리 쓰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화폐처럼 사용해 보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안에 보면 토큰 이코노미를 정교하게 설계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많은 커뮤니티를 빌드업을 할 거냐? 일단은 지금 제가 기존에 있던 백그라운드가 이제 패션 뷰티 업계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패션 뷰티 쪽은 이제 셀레브리티를 비롯해서 프레스 그리고 인플루언서, 소셜라이트까지 굉장히 많은 트렌드를 리딩하는
그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계층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이들의 라이프스타일, 즉 이들의 트래블 방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많은 관심을 주로 받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기존에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래블 콘텐츠들을 빠르게 유입을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유입될 수 있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르게 유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콘텐츠를 내놓고 이런 얘기는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 좋죠.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비즈니스에. 네, 맞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이펙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걸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트래블 디네이션이 그런 그림은 잘 그려져 있는데 과연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빌드업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심사위원들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행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오스를 기반으로 이제 하시는 이유? 모두가 다 이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가지고 다 이득을 보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그 많은 커뮤니티를 빌드업을 할 거냐? 하나, 둘, 셋! 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사위원도 버튼을 누르시지 않았습니다. 자, 블록 배틀 첫 탈락팀이 나오게 된 건데요. 뭐 대표님 지금 심경을 또 한마디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준비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아직 부족한 게 있는가 봅니다. 다른 데 원인을 찾기가 좀 쉽진 않네요. 발표도 나름 잘한 것 같고 저 이제 뭐가 문제였을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것들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백설을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백설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에서의 그 치열함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누를까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기죽지 마시고 저희가 정답은 아니니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까지? 솔직히 좀 많이 떨리고요. 그래도 뭐 원래 이런 자리가 더 부담이 있는 자리니까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입간판을 네. 제가 입간판 사이로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예, 보기만 해도 너무 들어가고 싶네요. 네.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피릿 존버 토큰을 개발하고 있는 김치파우드의 요롤레이 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백설 중에 그렇게 장난스럽게 쓴 백설은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장난스럽게 썼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고. 네. 다른 팀과는 달리 굉장히 독특한 컨셉이에요. 오늘 뭐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나오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탑 10에 들지 못해도 홍보는 하는 그런 비용을 좀 건지고자 이렇게 홍보하러 왔습니다. 네. 전국 노래장을 가도 인기상 노리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예. 어차피 탑 1 못 갈 거면 홍보라도 해야죠. 네, 홍보라도 해야죠. 자, 그거였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발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저희 이제 북유럽 에스토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김치파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북유럽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에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주변에 좀 은혜로운 회사들 만나서 이제 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좀 기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 이렇게 영상 후반 제작 업체이고요. 제가 많이 일했던 곳이랑 좀 많이 친한 친분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 번 들으면 이런 코인이 있었나 싶은데 스피릿 존버는 한 번 들으면 이제 읽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이유로 이런 이름을 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관심이 딱 가잖아요. 일단은 멋져 보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다 그런 코인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메이저로 가는 첫 단계. 그래서 이제 코인을 만들게 된 거고, 코인 뒷면에 이제 행복 회로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고진감래라고 오랫동안 존버를 하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야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저희 스타일대로 우리 초심을 잃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대로 이제 좀 재밌는 백서로 좀 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러 명에서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게 저희보다 퀄리티가 높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목표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의 길을 갈 뿐이거든요. 저 김치파워더는 이제 투자 목적이나 이런 걸로 봐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 성장하는 모습을 더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치파워더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치파워더의 요롤레이 정입니다. 자, 즉석에서 3분 안에 스피릿 존버를 설명하기 위해서 3분 스피릿 존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써보셨을 법한 무슨 디스크, 무슨 구리, 아니면 당나귀, 그리고 남자분들이 유독 많이 쓰셨던 프로나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정말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토렌트 기반의 P2P 공유 솔루션에서 블록체인 페이먼트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피릿 존버 토큰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여기서 컨텐츠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는 용도로 토큰을 구매하게 되고요. 요즘 블록체인 트렌드가 미들맨, 즉 중개자를 없애는 게 트렌드예요. 하지만 이 스피릿 존버는 그 반대로 그 미들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개자들을 효과적으로 써서 그 사람들을 도입해서 이걸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 제작자를 보호해줄 수 있고, 그리고 결제받은 토큰을 배분하는 역할로서 미들맨을 더 넣게 되었습니다.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큰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시장이 형성돼야만 그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수요가 다운로드 수요가 있느냐, 그리고 충분하게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되는데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내가 이런 걸 만들면 사람들이 쓰겠지, 보상을 위해서 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상상과는 아주 멀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기존의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웹하드라는 시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을 확인해 보니 연간 3,500억 원이라는 컨텐츠 비용이 인컴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피릿 존버 토큰으로 P2P를 공유를 세계화한다면 그 세계적인 웹하드 매출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피릿 존버는 그런 거대 시장에 빨대를 꽂겠다 이런 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요. 왜 이걸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야 되냐? 기존의 웹하드 솔루션은 원화에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콘텐츠도 한국인에만 집중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장벽이 없는 국제 결제가 가능하다면 외국인들이 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자기네 나라 드라마를 올린다든 자기네 콘텐츠를 올리겠죠. 그래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블록체인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활성화된 암호화폐 경제 생태계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즉 내가 타국에 있는 사람들의 콘텐츠를 팔더라도 자국의 원화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것도 환전이 가능하죠. 그런 걸 위해서 그대로 생태계를 그대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비즈니스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게 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스케일 아웃이 이게 뭐냐? 뜻밖의 수요 지역에서 추가적인 콘텐츠 인프라 없이도 가격을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블록 배틀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어떤 인도 사람이 이걸 힌디어 자막을 넣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럼 제작진들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매출이 나오고 인기가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휴 콘텐츠를 걸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비즈니스 스케일 아웃입니다. 비즈니스 스케일업은 내가 역량을 키우는 거고 비즈니스 스케일 아웃은 역량을 아무 데 여러 가지 뿌려서 조금이라도 걷기 위한 것이죠.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이런 비슷한 주제의 토큰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스피릿 존버가 잘 되면 유사한 토큰들이 우후죽순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스피릿 존버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 그래도 한국에 진입할 때 진입 장벽이라도 되라고 특허를 이런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적 입장에서 볼 때 스피릿 존버는 무료가 아닌 유료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불법이 아닌 제휴 콘텐츠를 수용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피어투피어에 관계된 데이터 전송하는 사람들끼리의 토큰이 전송이 아니라 원 저작자, 자막 제작자 그리고 그 게시물을 올린 포스팅한 사람들과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제작자들까지도 모든 기여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해주기 위한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많이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밈파워를 아십니까? 밈파워는 인터넷에 떠도는 유행하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재미있고 특이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파워드가 사실 밖에서 많은 응원을 받고 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밈파워의 특징은 이게 빨리 넓게 많이 퍼진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마케팅비가 하나도 없는 스피릿 존버 입장에서는 이 밈파워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 생각해서 우리의 컨텐츠를 모두 다 재미있게 이렇게 꾸미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피릿 존버라는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10가지 코인 중에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3,000개가 넘는 토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성과 특이성과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토큰이 되고자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나온 거는 여러분들에게 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의 뭐 굉장을 과시하거나 뭐 저희들 기술력을 알아봐 달라거나 그런 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잠시만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소년 만화의 스토리처럼 처음엔 힘겹고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멋있는 스토리를 만들면서 반전이 매력이 있는 그런 기저귀 코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주 긴장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도 할 것 같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좀 제가 뭐 다른 분들 사실 뭐 심사위원 눈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상 무대에 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좀 떨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뵙고 싶었던 스피릿 존버. 우선 사실 P2P 파일 쉐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PT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제휴 콘텐츠를 대상으로만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저작권 문제라든지 불법 유통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 그러면은 이 김치 파워드 스피릿 존버 팀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 같은 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선례를 찾아보니 사실상 불법 복제를 만든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웹 하드 디스크 업체와 그래서 저작권 업체가 협의한 게 있어요. 자기가 발견한 컨텐츠에 대해서 제휴 컨텐츠를 걸어달라. 그렇게 해서 웹 하드 시장이 상당 많은 건 제휴 컨텐츠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휴 컨텐츠를 수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법 복제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비즈니스 스케일 아웃을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목적을 밝히고 그리고 스피릿 존버 토큰은 저작권을 침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인 통화 결제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등록하는데 수수료 그러니까 약간 저작권과는 상관없는 쪽으로만 그 비즈니스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스피릿 존버 팀 백서 읽고 여러 가지 보면서 많이 기대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하드캡이 1900이더로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1인당 프리세일 참여 최소 금액이랑 최대 금액이 최대 금액은 8이더고 최소 금액은 0.4이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최대 금액은 10억 원이고요. 1인 투자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최근에 1,000만 원으로 올랐다지만 500만 원이죠. 그래서 1인당 최대 이걸 클라우드 펀딩과 동일하게 보고 본다면은 적어도 ICO 업체라고 공격을 당할 건데 제가 그런 나름의 준비를 한 거죠. 최대 우리는 10억을 펀딩을 했는데 그 크라우드 공모법 한도 안에서 있었고 인에 대한 투자를 그만큼 설정함으로써 크라우드 펀딩으로 보여질 수도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아 이게 리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네. 펀딩을 하시면 네.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10억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시려면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네. 1900이더로 가능하시겠어요? 자, 솔직히 말해서 10억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왜 10억도 많다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마케팅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기대한 대로 민파워를 이용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사업이고요. 프로젝트를 만든 운영한테 물론 돈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여러 명 데리고 하면 큰 돈이 들겠죠. 근데 이게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꼭 많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개발자 그룹에는 오픈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아무런 보상이 없고 돈이 없어도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져요. If you are willing to develop this app on a new system, right? Then we are willing to sponsor you for this.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왜냐하면 스피릿 존버는 감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노려보고 내가 헛된 짓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한마디로 홀더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ure. Have you heard about BitTorrent? 네. Yes. So last year we were actually bidding for BitTorrent. 네. We are trying to acquire them. The reason of that is that we think, right, the file sharing is a big problem 네. in the blockchain space. 네. So we are pretty serious of doing that. So yeah, if you can collaborate, that'll be the best. 솔직히 말해서 ICO 이후에 합병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완전 천천별력이었는데 뭐 그렇다 한들 그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대기업이 치고 들어올 거라 생각은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적 재산권을 만들었고 사실 기업이 인수되기 위한 조건은 팀이 좋거나 아니면 그 회사 가진 지적 재산권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히더라도 그냥 먹히진 않겠다. 돈 받고 먹히겠다는 의미로 특허를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네,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자리에 계속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계속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연 김치 파워드가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을지 바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토렌트 기반의 피터 가격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저는 오늘 살짝 실망을 좀 했어요. 네. 제가 그 나오신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다 보고 했는데 이런 데 나와서 긴장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살짝 실망을 했는데 저작권 문제라든지 불법 유통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We are willing to sponsor you for thi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5분의 심사위원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탑10의 우선권을 먼저 획득을 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잘 되면 제가 그 단톡방에 있는 홀더분들한테 뭐 식사 정도 대접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사비를 틀어서 좀 뭐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 가자! 얘도 우승이고 결승에 올라가는 게 사실 최종 목표고요. 꼭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얘기 빼고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암호를 푸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핑계 같지만 좀 급격한 체력 저하가 왔어요. 하나, 둘, 셋. 전원이 누르셨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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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탑 10을 발표하겠습니다. 투자금을 유치할 팀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진 팀이 될까요?